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질문 내용도 이제 글로 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가지 자세 관찰 기본 강의를 마치면 호흡 관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 관찰을 기존에 좀 했던 분들은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그 호흡 관찰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그 제거하거나 이제 억눌러야 하는가. 이제 어떤 뭐 다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것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의지로 제거가 어렵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제거라는 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제 그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가지고 이 제거라는 게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롱푸 바모쪼 스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호흡, 우리가 대상으로 정하는 게 호흡, 저기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건데 이게 대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 마음이 이제 여기 한번 갔다가 여기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숫돌에 쇠를 간다, 즉 칼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돌에 이제 칼을 간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생각에 빠졌다가 다시 사띠로 해서 호흡으로 데려오고 다시 좀 하다가 또 생각으로 빠지고 다시 데려오고, 이 과정을 이제 숫돌에 칼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칼이 나중에 이제 아주 날카로워지겠죠. 날카로워지면 칼은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다른 생각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싫어하거나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과정, 즉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생각 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데려오는 거, 이 자체가 수행이다라는 걸 아시고, 이 다른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호흡 관찰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메타 같은 거를 좀 하시고, 가능하시면 이 경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경행을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자선을 하게 되면, 호흡 관찰하게 되면 이 잡생각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호흡 관찰은 상당히 정제된 수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제 좌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응을 좀 못해요. 마음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니까 마음이 저항을 하게 되고, 이 저항 과정이 바로 이제 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메타를 하고 경행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한 5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도 되고요. 자기 몸을 그냥 삿딜 해도 됩니다. 호흡 관찰하면 더 좋은데, 우선 이제 호흡 관찰 전에 아직까지 익숙하기 전에는 경행해서 호흡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발바닥 감각을 느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좌선을 하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아주 많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이런 메타나 경행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잡생각이 많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 메타나 경행은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메타는 좌선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메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만약 호흡만 관찰한다면 사마타 수행과 비슷한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마타하고 원래 이제 경전에는 위파사나가 이제 이렇게 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경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사마타밖에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마타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타를 하고, 이 사마타가 이제 집중이 잘 돼서 나중에 이제 선정을 얻게 되면, 여기서 선정을 얻게 되면
이제 여기 선정을 얻게 되면 여기서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함께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다 사마타예요. 처음에는 사마타가 이제 선정을 좀 얻기 전 선정을 얻은 상태도 이게 이제 깨어있는 선정, 우리가 지금 하는 선정은 이 선정을 얻으면 거의 이게 윗바사나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선정을 얻기 전은 그냥 순수한 사마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린 게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호흡 관찰에서 이 호흡을 관찰하는 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처음에는 이건데 이게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몸 전체를.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지점을 하나 정해라. 그래서 이제 배꼽을 정하든 아니면 명치 쪽을 정하든 목 속을 정하든 호흡이 잘 느껴지는 곳. 호흡이 잘 느껴지는 곳. 그래서 이제 배꼽을 제일 많이 하고요. 배꼽을. 그 다음에 이제 명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목 쪽은 이제 숨이 넘어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우리가 잘 느끼죠. 숨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좀 다른 곳에서 또 호흡을 잘 느낀다 그러면 거기를 정하시면 돼요. 우선 첫째는 요 지점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점을 만들고 거기서 호흡을 우선 첫째 느끼는 겁니다. 호흡을 첫째 느낀 다음에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을 그 지점에서 이렇게 호흡을 느낄 때, 그 지점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잘 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지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목에서 느끼는 또는 명치에서 느끼는 숨이 들어갔다 나갈 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숨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즉 인하고 아웃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더 민감해지면 더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정한 그 지점에서 호흡을 잘 느끼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 이렇게 그 지점에서 잘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그 호흡이 잘 느껴지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호흡이 잘 느껴지면 거기서 이제 그 호흡을 편안하게 하세요. 즉 거기서 어떻게든 편안함을 만드세요. 스스로. 편안함을 만들고, 거기서 그 어떤 다른 조정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호흡을 느끼는 그 지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만들면 돼요. 편안하게. 아, 여기가 편하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주입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윗닭과 윗자라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 용어는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조작을 좀 가해야 돼요. 호흡 관찰을 할 때.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아, 나는 이제 배꼽에서 한다. 그럼 배꼽에서 호흡이 느껴질 때, 그게 편안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체면도 걸어도 되고요. 편안하다. 거기서 어떻게든 편안함을 느끼고 찾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거기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편안함이 생기면 그 편안함을 그냥 몸 전체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확산시킬 때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한 그 자리 말고 몸의 다른 부분도 그 호흡이 들어가고 나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함을 그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리듬에 맞춰서 그 편안함을 이렇게 쭉 퍼뜨리세요. 퍼뜨린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편안함을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힘만 빼면 돼요. 힘만 빼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퍼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어떤 편안한 느낌이 이렇게 퍼진다라는 게 좀 인식이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관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상상을 좀 하세요. 이렇게 퍼지는 느낌의 상상을. 그리고 이제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그 호흡이 몸 전체에 어떤 지점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한 지점 말고 이 퍼뜨린 다음에 그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지점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걸 좀 감지를 하세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짧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제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정한 자리를 하나, 그 지점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호흡을 계속 느끼세요. 호흡을 계속 느끼고 이 호흡이 여기서 최대한 편안함을 만들고 찾고 편안함을 만들고 편안함을 스스로 찾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만들면 돼요. 여기 참 편안하다. 그 지점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호흡을 뭐 길게 한다거나 좀 인위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하게 되면 좀 편안함이 없어지니까 편안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힘을 계속 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호흡 관찰하기 전에 뭐 이제 메타를 좀 한 다음에 힘을 한 5분 동안 계속 힘 빼는 것만 합니다. 5분 동안 이제 메타를 하고 5분간 힘을 뺀다. 5분간 힘 빼기. 힘을 계속 빼주는 거예요,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나가는 숨에 같이 몸의 긴장을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의 긴장을 다 그냥 나름대로 다 풀어본다 생각하고 계속 힘을 빼줘요. 계속.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면 10분 정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몸이 좀 편안해지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한 그 지점에서 호흡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느낄 때 편안하게 스스로 만들면 돼요. 스스로 편안하다라고 주지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적으로 편안함을 많이 이렇게 생성한다 또는 조작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편안한 어떤 장소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스스로 체면을 그려도 되고 그게 편안하다. 그 지점이 편하다. 요걸 이제 중시하셔야 됩니다. 편하다. 그 지점을. 이 과정에서도 잡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다른 생각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다른 생각 하다가도 다시 또 그 정한 지점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이제 대답을 가름하기로 하고 두 번째 보면 몸 관찰 후 마음 관찰로 간다면 이제 몸 관찰 후에 이 마음 관찰로 이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몸 관찰을 해서 이제 마음 관찰 수준이 되려면 선정을 얻어야 돼요. 선정을 얻어야지 이제 마음이 조금씩 관찰되는데 이때 이 선정을 얻게 되었을 때 마음은 이 선정 수준이 되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해지고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다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정한 지금 현재 대상, 호흡이라는 대상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더 즐거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대상을 잡아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 겁니다. 더 맛있는 먹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선정을 얻으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찾는 음식 중에 이 선정이 가장 좋은 음식이 돼서 마음이 여기에 계속 머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정을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좋은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또는 음악을 듣거나 이것도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마음이 그 먹이, 즐거움이라는 먹이를 그걸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선정을 통해서 찾는 이 편안함과 이 행복감, 이 먹이는 마음이 기존에 이제 얻는 거하고 전혀 달라서 계속 이걸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정을 얻으면 선정을 수행을 더 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몸 관찰 후에 선정을 얻게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마음 관찰이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 관찰이 우리가 이제 몸 관찰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마음 관찰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마음 관찰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음 관찰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마음만 계속 관찰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몸 관찰, 즉 선정 상태에 들었을 때, 선정에 들게 되면 마음은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정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 충전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힘을 충전하게 돼요. 똑같아요, 이게. 휴식과 충전을 여기서 한다. 여기서 놀고, 먹고, 자고, 쉬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선정에서 휴식, 충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힘이 생겨요. 힘이. 강력한 어떤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생겼을 때 딱 어떤 그 통찰이 생기면서 뭘 꿰뚫어 가요. 마음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곳으로 탁 들어갑니다. 탁 들어가서 마음의 어떤 그 주로 쌍카라인데요. 그걸 보게 됩니다. 직접. 이걸 딱 보고 뭔가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어떤 뭐 우리가 이제 뭐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고,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 생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육체의 눈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눈인데, 그 눈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네팔 같은 데나 인도 같은 데 보면 그 부처님 상에 이제 그 이마 쪽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죠. 부처님 이마 쪽에.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보통 사람이 눈이 이렇게 여기 있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인도나 아니면 네팔 쪽에 불상에 보면 이렇게 그 이마에 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의 눈으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즉 지금 이제 생각이라는 이 부산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로 쌍카라들이 조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쌍카라를 보는 이제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개같이 보고, 이 안개같이 본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 파옥에서 얘기하는 그 깔라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분노 같은 거는 어떤 그 붉은 안개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붉은 안개가 일어나서 그 붉은 어떤 안개 같은 게 탁 일어나서, 아, 화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기는구나 라고 딱 알게 돼요, 자기가. 그 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어난 다음에 아는데, 그 마음을 관찰해서 그 속을 보게 되면 이 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타나요. 화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내가 화가 났다라고 알지만 이게 마음에서 그 전내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화라는 게 구체화된 다음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이 과정들을 보면 아주 허탈합니다. 아, 겨우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였구나. 그래서 전혀 이 화를 안 내게 됩니다. 이 화를 안 낸다라는 게 이게 의미를 표현하기 어려운데, 화라는 게 대상처럼 돼가지고 전혀 자기하고 관계가 없이 돼요. 즉,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화라는 거는 결과물이고, 이게 조작돼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보는 게 하나의 마음 관찰입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호흡 관찰에서 선정 속에 있다가 보면 그게 힘과 충전이 된 다음에 어느 순간 조건이 맞아졌을 때 그 마음의 그런 현상들을 딱 꿰뚫어 볼 수 있게 돼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딱 꿰뚫어 보고, 아, 저렇게 조작되고 만들어지는구나. 저렇게 분노가 만들어지고, 저렇게 탐욕이 만들어지고, 저렇게 걱정거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딱 보게 돼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그 화나 이제 탐욕이나 이런 거와 한 발 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 현상을 한번 딱 보고 다시 마음은 이제 그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또 선정으로 들어가서 호흡을 몸 전체를 관찰하죠.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휴식을 하고 다시 충전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또 힘이 모여지고 조건이 맞아지면 또 어떤 다른 마음 현상을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전체를 마음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마음 관찰이 안 일어나고 선정을 얻고 선정이 더 깊어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생에 호흡 관찰이나 수행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초선정 단계에서도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더 또 대단한 분들은 건접삼매에서도 이 쌍카라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몸 관찰 후에 마음 관찰로 간다면 이 표현도 맞지만 이 마음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몸 관찰은 계속 진행되고요. 그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마음 관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더라도 마음 관찰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정에 거의 이제 한 99% 이상, 99.9% 이상 선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한 0.1% 정도 마음을 관찰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다 보게 돼요. 완전히 싹 다. 이 마음 관찰을 하는 순간이 되면 시간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0.0001초 만에 책 100페이지 정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아요. 순간적으로 보는데 다 봅니다. 싹 다.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관찰은 이렇게 선정이라는 속에서 가끔 이제 마음이 충전이 되고 힘이 갖추어졌을 때,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어떤 마음의 현상을 딱 보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마음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 관찰 전에 관찰자는 이제 먼저 일어나요. 선정 단계에서. 그래서 그 관찰자는 몸을 대상으로 보게 되고, 나중에 마음 관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음은 자연히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내용을 보면, 거기 이제 결국 떠오르는 생각들이 마음들인데, 이제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이 마음들을 관찰해야 하는지요? 이게 아니고, 마음 관찰은 떠오르는 생각은 결과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이제 조작이 끝난 결과물이고,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는 이게 조작돼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 조작 과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조작을 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짜 보게 돼요. 이걸 보게 되면 이 결과물이 나와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걸 알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신경이 안 쓰입니다. 남의 거라고 딱 느껴져요. 이 과정을 보면.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마음 관찰을 좀 더 하게 되면 지혜가 더 생기고 통찰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럼 더 깊은 곳을 봐요. 또 이 조작을 조작하는 더 깊은 곳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위 법관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생각도 이제 탐욕의 생각이 있고 성냄의 생각이 있죠. 이걸 관찰하는 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마음 관찰 단계다라고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입니다.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게 마음 관찰이 아니고, 그 떠오르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마음 관찰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마음을 관찰한다면 사띠가 떠오르는 마음을 잡고 삼파자냐로 이 생각은 내가 아님을 관찰하면 되는지요. 이것도 이제 아니고요. 마음 관찰을, 그러니까 이제 사띠가 이제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정을 얻게 돼서
이 그 선정 상태에서 마음이 충분한 휴식과 충전이 돼서 힘을 갖추면 그때 딱 그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마음을 관찰합니다. 한번 딱 관찰하고 다시 또 충전하고 휴식한 다음에 또 한번 관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마음이 알아서 자기가 충전이 되고 휴식이 되면 조건이 맞아지면 알아서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할 게 없어요. 또 해도 안 되고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삼파자냐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정을 얻고 마음을 관찰하는 단계가 되면 이미 삼파자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물인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미 이거는 대상입니다.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마음 현상, 즉 어떤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이 마음 현상을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삼파자냐는 이미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파자냐는 이제 몸에 대해서 먼저 일어나고 몸에 대해서 일어나는 삼파자냐는 우리가 알기 쉬워요. 자기 몸이 다른 사람 몸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삼파자냐는 여러분들이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정을 얻으면 돼요. 즉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마타를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 선정을 얻게 되고 이 선정을 얻게 된 어느 시점에 몸에 대한 관찰자가 일어납니다. 삼파자냐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마음이 충분히 휴식하고 선정 속에서 아주 힘을 갖추면 그때 마음을 관찰하는, 즉 마음이 대상이 되는 삼파자냐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삼파자냐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마타를 닦고 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선정이 깊어졌을 때 다시 마음이 대상이 되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자연히 이렇게 탑재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이렇게 해두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하고 관련이 없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하고 좀 다르냐면 이게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는 이걸 관념적으로 자꾸 떠올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 주지시키고. 근데 우리 이제 호흡 관찰을 수행하는 선정을 이제 얻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다. 선정을 이제 얻어서 선정을 주력으로 하는 분들은 네 가지 자세 관찰에서 얘기하는 그 기법하고 조금 달라야 돼요. 이쪽에서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파자냐 이런 거를. 여기서는 선정 쪽으로 하는 분들은 오로지 자기가 정한 그 이 호흡을 통해서 온몸을 인식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다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선정이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좀 심플하다. 그렇지만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답변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자세 관찰처럼 이 호흡 관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관찰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 불교를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예전부터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들을 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 마음 현상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 현상을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마음 현상 자체가 아주 그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텐데 보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면 알게 돼요. 이게 딱 보입니다, 진짜로. 신기하게 자기가 아무런 어떤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한 것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선정 속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나는 선정 속에 있기만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 선정을 먹이로 해서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잘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마음의 깊은 현상들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걸 우리가 주로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첫 번째 보이는 것들이 쌍카라 계통이거든요. 다 쌍카라예요, 사실은. 쌍카라를 딱 보게 돼요. 그때 그걸 이름 짓기를 쌍카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어떤 생각들, 여러 가지 의도 이런 것들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결과물이에요.
그것도 이제 쌍카라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는 그 깊은 마음속에서 조작되는 과정, 그게 쌍카라인데 그걸 보면 딱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 네 가지 자세 관찰과 호흡 관찰은 다르다. 다르다. 호흡 관찰은 편한 게 그거다. 복잡하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은 많이 이해해야 돼요. 그 점이 달라요.